예. 다음 박민수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수 의원님도 아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그 농식품부 입장을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행법 위주의 현행법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반하는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반적인 장기적인 쌀 정책, 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정부의 재정적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전체적으로 나뉘어져 보이는데, 그건 아무튼 지금 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검토되는 거니까 첫 번째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MS 한도나 또는 재정적 압박이 있다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리 전체 농업 중에 우리가 꼭 가장 지금 급박하게 재정을 투여해야 될 부분,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결산 소위 과정에서 원래 실링이 1조 3,150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 1조 3,150억 중에 신규 사업에 투자한 게 약 6천억인가 8천억 정도 됐습니다. 신규 사업에. 기존에 있는 그 재정적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 압박에 대한 논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AMS 한도는 이제 지금 우리 개도국 기준으로 1조 4,900억이잖아요. 그러죠? 그게 다른 작곡이라든지 다른 그 농축산물에 관한 그 보조금도 포함되면 압박이 되니까 다른 재정적 보조금 정책의 난맥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지금 여기에 써주신 것 가지고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시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쌀 가격 지지 정책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근데 이것은 현재 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아니고, 그러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자체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가는 공청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관님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것은 현재 2008년도에 일정한 기준 가격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그 기준이 있고 그 요소를 이런 걸 정했는데, 과연 그 요소가 이 법의 목적인 농가 소득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서 어떤 가격을 추출해야만이 농가 소득이 안정적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법이 일단 있고 그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입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가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 소득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면 이거 폐지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은 이건 단기 대책입니다. 단기 대책. 그러잖아요. 단기 대책이죠. 이 단기 대책만 쭉쭉쭉 가다가는 진짜 농림부나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결국은 시장이나 여러 가지 가역적인 난맥상이 도출될 수 있죠. 반드시 그렇죠. 시장을 유연하게 간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이 적으니까 일정 가격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건 적정한 대책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이거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이 법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이 다른 대책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 쌀 소득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 없을 정도 상황을 농식품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하는데, 이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완전히 제로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상응하는 단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농식품부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AMS 한도에 예측 가능한 부분. 여기 지금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2013년 국내산 수매비축 예산 1,423억, FTA 피해보전직 불금, 이것도 논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FTA 피해보전직 불금이 319억 예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과연 농림부에서 원래 법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보상 예정인지, 직불금 예정, 이것도 논란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도 한번 공역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더해도 2천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조 4,900억 중에 여기에서 거시한 AMS 한도를 다 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항상 이 쌀 소득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은 쌀값 안정이나 농가 소득을 확보해 주는데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걸, 단기 대책이다. 이건 단기 대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년, 10년 정도, 몇 년 정도 쭉 이걸 가지고 최대한 유지를 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중장기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걸 농림부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태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1조 3천억까지도 투여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만약에 이태우 교수님이나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 그게 시장을 장기적으로 경색시키고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심지어 몇 년 전에 1조 3천억도 줬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단기 대책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확보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지금 이 쌀 소득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 경색이 5년 동안 5조 8천억인가 우리 농림부 예산을 삭감한다던데 실링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그 재정적 수요를 어떻게 충당하고 커버할 것인지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다. 꼭 그렇게 AMS 한도가 있다, 그리고 재정적 압박이 있다, 그것만 머리에 두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4,000원. 변동직 불금, 고정직 불금 10만원 올리면 1,600원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4,000원 빼기 1,600원 단적으로 해도 2,400원밖에 안 남잖아요. 2,400원 올린다고 그래. 8년 전 기준 가격보다 2,400원 올린다고 하면 누가 설득하겠어요. 일단 단기 대책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AMS 한도나, 또는 AMS 한도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이 얘기했듯이 DDA 체결하고 연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적 압박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걸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실효성 있는 안정적인 농가소득, 쌀에 관한 농가소득 안정 중장기 대책이 나올 때까지만 쓴다는 그걸 유념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단기 대책에 이렇게 막 몰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